남편과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남녀 사이로 발전한 경우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힘든 순간마다 옆에 있어준 사람이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쯤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해왔고 이후로 저희 관계는 남녀 사이로 급속도로 달라졌지요. 다른 연인들처럼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인연을 만났어요.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도 종종 나눴었고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아버님이 위안 판정을 받으시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시댁 식구들과는 만난 적이 없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저라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아버님이 잘못되시기 전에 아들이 장가는 가야 되지 않겠냐며 하루빨리 결혼을 추진하길 바라셨던 모양이에요.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지요.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족들만 초대해 식을 올릴 수 있도록 휘뚜루마뚜루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 결혼식이지 중식당에서 양가 식구들만 모아놓고 식사 한 끼 한 게 전부입니다. 얄미운 신우가 그래도 호텔 중식당이니까 어디 가서 호텔에서 결혼식 했다고 자랑하면 되겠다고 사람 성질을 건들더라고요. 그런데 식을 올리고 나서야 아버님의 위암이 오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궤양이 뭉쳐서 위암으로 보였던 거라며 사실은 간경변이라나 당장에 6개월밖에 못 사실지도 모른다 소리를 들었다가 간경변이라 하니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남편도 너무 기뻐했고 저도 물론 기뻤지요. 하지만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줌만 아니었다면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휘뚜루마뚜루 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친정부모님께서도 남편을 불러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식을 올릴 준비를 하라셨습니다. 사정이 딱해서 일단 식을 올리라고 허락을 해주긴 했지만 중국집에서 딸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을 자네가 아느냐며 남들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 남들 하는 만큼은 해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라 하시대요. 남편이 난처해야 하는 기색을 보이자 친정부모님께선 그 전까지는 혼인신고할 생각도 말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당신들이라고 제가 100%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로 들인 건 아니라고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당신들도 경황이 없어서 허락을 한 거지. 따지고 들자면 끝도 없었다나 어쩐다나. 남편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땐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이럴 거면 헤어지자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절 붙잡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먼저 혼인신고를 가지고 해라 마라 소리를 하시니까 시부모님도 속상하고 서운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며 우리가 이해해 드리자고요. 솔직히 시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후로도 남편이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몇 차례고 성의껏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도 남편은 정신이 똑바로 박혔구나 싶어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신들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남편과 저 두 사람 사이는 좋았으니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온 전셋집을 비워두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식은 내년에 올리고 일단 살림부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이 남자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순간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뭐 양말 뒤집어 벗어놓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사귀는 내내 저는 남편이 시부모님과 통화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무심한 아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일주일에 3번은 전화를 드리고 2주에 1번은 어머님 아버님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러기를 바라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내가 전업주부면 그렇게 하겠지만 나도 오빠처럼 회사를 다니지 않냐.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전화통화를 뭐 1시간씩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녕히 주무셨냐.
몸은 건강하시냐, 그런 것만 여쭤보면 된답니다. 제가 알다시피 아버님이 어쨌든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으셨냐면서 며느리가 신경 써드리면 좋아할 거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게 무슨 죽을 고비냐고 모진이었는데, 그러자 남편이 아버님 자신을 포함해 온 가족이 아버님 돌아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아냐며 저더러 저는 안 힘들었는지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묻더라고요. 당연히 걱정했고 속상했다. 하지만 오진이라지 않냐. 그러면 다 잘 된 거 아니냐. 했더니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저더러 실망이라면서 어쨌든 앞으로는 신경 좀 써드리랍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갈라서기로 결심한 건 단지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며느리로, 딸 같은 며느리 뭐 그런 건 거창한 것까지도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저 며느리로만 제대로 인정해 주셨어도 이렇게 진흙탕 싸움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댁이라고 무시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은 산으로 둘러 모시고 나갔고 남편이 말하는 안부 전화도 생각날 때마다 한두 번 정도씩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경기도 외곽에 유명한 한정식 집이 있다길래 그쪽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님 말씀이 원래 며느리 들어온 첫 해에는 며느리한테 생일상을 받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고 친정부모님도 그런 게 어딨냐고 하셨지만 친정어머니께서 굳이 밉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며 일단 이번에는 챙겨드리라 하시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하고 미역국도 끓이고 정작 저는 친정부모님께 그렇게 해드려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 생신상 차리는데 친정어머니에게 손을 빌렸으니 어찌나 죄송스럽던지요. 그런데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이란 인간은 다음에 아버님 생신 때도 장모님께 부탁드리면 되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 생신 때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상 차려줄 거냐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입니다. 사위가 왜 장모님 생일상을 차리냐고요. 며느리야 여자니까 하는 거고 자기는 사위고 남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해서 솔직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 생일상을 차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원래도 없었고 이건 뭐 한마디 싸붙일래도 말귀를 알아들을만 해야 싸붙이지 끝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한심하게 한번 쳐다봐주고는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 생신이니까 한번 해드리는 거지. 돌아오는 아버님 생신부터는 외식을 하던지 아니면 신우한테 차리라고 하라고요. 남편이 그런 게 어딨냐고 아버님도 며느리가 차려주시는 생일상 기대하실 텐데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데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말하길 신우 남편은 선약이 있다고 안 온다고 했답니다. 무슨 선약인데 장모님 생신에도 안 오냐고 물으니 남자들끼리 낚시를 가기로 3주 전부터 약속을 해놨어서 못 온다더래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도 아시냐 뭐라고 안 하시냐고 물으니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눈치랍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신우 남편 그러니까 사위한테는 아주 꼼짝을 못 하세요.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신우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 아빠였어요. 당시 신우는 5년이나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아이 아빠가 그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아이 아빠를 판명해냈는지는 모르지만 언뜻 듣기로는 나이트에서 만났답니다. 신우 남편은 저희 남편보다도 한참 어려요. 그러니 양쪽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었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딸을 미혼모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정작 애 아빠란 사람은 신우한테 속아서 잠자리를 가진 거라며 절대로 결혼은 안 한다 버텼다고요. 실제로 신우가 나이를 8살이나 속였답니다. 나이트 조명도 어둡고 술도 들어갔으니 안 걸릴 줄 알았다나요. 아무튼 결국엔 아버님 어머님이 그 남자 쪽 부모 앞에서 딸 받아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답니다. 그렇게 결국 남자는 빈몸으로 오고 아버님이 대출받아서 신우 결혼시켰다던데 지금도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지만 그래서인지 신우가 자기 남편한테 절절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시댁에 도착하니 역시나 신우가 애만 데리고 와 있더군요. 신우가 절 보더니 왜 이렇게 늦었냐며 배고파 혼났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무시하자 생각하며 케이크는 사오셨냐고 물으니 냉장고에 있답니다. 슬쩍 봤는데 케이크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살짝 열어보니 벌써 누가 손을 댄 거예요. 남편도 보더니 케이크가 왜 이러냐고 먹던 거냐고 신우한테 물었고, 그제서야 신우가 자기 딸이 배고프다고 해서 한 조각 잘라 먹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짓거리만 한다고. 신우가 딱 그랬지요. 제가 그래도 그걸 먹이면 어쩌냐고 하니까 이번엔 어머님이 나서서는 애가 배고파서 먹였다는데 뭘 그렇게 예민을 떠냐입니다. 남편도 냅두라는데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속으로 예, 마음대로들 하세요 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상을 차리려고 부엌에서 제가 해온 음식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이번엔 제가 잘 차려놓은 음식들을 맨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하더군요. 쪽쪽 빤 그 손으로 자기 애 입에도 넣어주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제가 제대로 해왔는지 검사하는 거랍니다. 그러더니 좀 이따 어머님한테 쪼르르 가서 뭐라고 쑥덕쑥덕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께선 알겠다 하시더니 저더러 그릇에 꺼내놓은 음식들 다시 다 포장하랍니다. 저는 음식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나 싶어서 놀란 마음에 왜 그러시냐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신우가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신우 남편이 좋아할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제가 해온 음식은 전부 신우 싸주고 우리는 그냥 나가서 먹잡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해오래요. 속도 상하고 동시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속사포처럼 속에 있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좋은 대로 모시겠다 했을 땐 무조건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으셔야 한다셔서 회사에 연차까지 내가면서 다 만들어 왔더니 신우 주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그게 억울하냐입니다. 어차피 당신 먹으라고 해온 음식이면 당신이 먹던지 똥을 닦던지 동네 거렁뱅이한테 주던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뭐 얼마나 생색을 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요. 제가 어머님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받아치려는데 이번엔 신우가 나서서는 됐다고 필요 없다고 포장하지 말랍니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가져간다나요? 저는 신우한테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나도 이 음식들 하느라 시간 쓰고 돈 쓰고 들인 정성이 있으니 어머님께 서운해서 그러는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돈이 문제냐며 한 10만 원 주면 되냐입니다. 진짜 또라이인가? 미친 엑스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것 간신히 참고는 신우가 손댄 부분만 싱크대에다 보란듯이 버리고 남은 것만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안방에 계시던 아버님까지 나오셔서는 왜 좋은 날 집에서 큰 소리가 나냐며 저더러 여기서 네가 소리 지를 상대가 어디 있냐입니다. 생일상 한번 차리라니까 아주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면서 남편까지 저더러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는데 그땐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빨리 어머님이든 신우한테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랍니다.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잘하면 아까 네 누나가 헛소리할 때나 한마디 하지. 그땐 어디 별나라 가 있었냐고 소리를 내지르고 먼저 집으로 와버렸네요. 그리고는 집에 먼저 왔는데 생각할수록 분하고 괘씸하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남편은 그 와중에 기어이 시댁에서 밥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서 본체만 제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니 똑같은 소리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생신이면 돈도 50만 원, 100만 원씩 척척 내놓고 생일상도 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준다는데 그까짓 거 음식 코딱지만큼 해와서는 그거 지 신우 사줄까봐 절절 매는 꼴이 뭐냐고요. 솔직히 남편이 그래도 제 편에서 서줬다면
제가 그렇게 감정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까지 저더러 숙이고 들어가라니 더 말해서 뭐 하겠나 싶더군요. 이후로 며칠 동안 남편과는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2주쯤 지났을까요? 당연시 시부모님께 드리던 전화도 안 했고 찾아가는 일도 없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웬일로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사과하는 전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 대뜸 당신한테 뭐 할 말 없냐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금 어머님이 전화를 거신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저더러 사과 안 할 거냐고 묻더군요. 당신 생일도 망쳐놓고 신우한테 사가지 없게 행동한 거 반성 아직 다 못했냐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님은 당신 좋을 대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말을 잇지 못한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신우네 시어머니 생일이 2주 후랍니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신우가 음식 솜씨가 좋지 못하지 않냐면서 저더러 가서 신우네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려주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네 신우 마음에 안 들고 싶냐입니다. 신우한테 점수 좀 따야 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신우한테 점수를 왜 따냐고 어이가 없어 되물으니 어머님도 마땅한 대답이 없으셨는지 잠깐 멈칫하시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억지 쓰지 마시라고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아주 한바탕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렸을 때 누나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너는 모른다면서 자기 누나가 없었다면 자기도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신우가 너한테 잘해준 거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신우한테 잘하라고 했습니다. 평소엔 그래도 오빠 소리는 꼬박꼬박 했는데 너무 짜증나게 구니까 오빠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저더러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악을 쓰길래 너야말로 왜 이러냐고 나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저한테 바라는 거 없답니다. 자기 부모님 공경하고 자기 누나한테 잘하고 이 집안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건데 왜 그걸 못 맞춰주냐고요. 저도 결국 울분이 차올라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신우가 나한테 말막하고 경우 없이 굴 때는 가만히 입 쳐다물고 있더니 왜 나한테만 숙이라고 난리냐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고 악을 썼어요. 남편이 저더러 질린다며 그만 살잡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대로 식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나요? 누가 할 소리냐고 받아쳤습니다. 결국 그 길로 제 짐 챙겨서 친정으로 나왔어요. 대출을 남편 이름으로 받았으니 망정이지 제 이름으로 받았으면 어지간히 속 좀 끓일 뻔했지요. 남편 말대로 제대로 식 안 올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조상신이 도와준 건가 싶고 혼인신고도 안 올렸으니 집에 들어간 돈만 돌려받기로 했어요. 애초에 결혼식 급하게 한다고 신혼집도 남편 쪽에서 남편 명의로 구해놨었고 혼인신고를 제대로 된 식 올리기 전까지 미룬다고 했을 때 진명이도 혼인신고 올리고 나서 공동명의 해준다고 해서 일단 저도 신혼집에 혼수만 채워놓았었거든요. 내 돈만 돌려받고 깔끔하게 끝내기로 했는데 남편한테 돈을 좀 천천히 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왔어요. 신우네 시어머니 생신이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신우 옛날 남자친구가 쳐들어왔나 봐요. 신우 딸이 아무래도 자기 딸 같다고 우겼나 봐요. 신우한테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던 신우 시댁은 찝찝하다고 유전자 검사하라고 난리고 신우는 신우대로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좀 불쌍하긴 한데 한편으로 꼬숩기도 하대요. 아무튼 신우네 시댁 모인 자리에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원래도 신우를 워낙에 마음에 안 들어 했던지라 그 자리에서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온갖 비용을 다 해줬는데 그것도 거의 다 대출이었다 보니 당장 위자료 내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급한 대로 그걸 남편이 내주게 되었는데 남편도 신혼집을 급하게 구한다고 샀던 집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면서 들어간 돈도 제대로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줘야 할 돈으로 일단 신우 위자료부터 해주면 안 되냐고 묻길래 나랑 신우 이혼당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 돈 하루라도 늦게 돌려주면 법대로 하겠다고 저도 강하게 나섰지요. 결국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급급매로 내놔서 몇 억을 손해보면서까지 집을 정리했고 빚은 빚대로 떠안고 거지가 된 시댁과 신우를 대신해서 신우 위자료까지 내주게 되었습니다. 제 돈도 끝전 하나 안 틀리고 다 돌려받았고요.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아요. 마음씨 곱게 먹었으면 신우 위자료는 몰라도 저랑 같이 대출금 갚아나가면서 집이라도 지켰을 텐데 말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그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씨를 곱게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